2018년 사상구 한 폐수 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이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를 업체에 맡기면서 제대로 중화도 안 하고 또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안 알렸다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고의 책임자들한테 선고한 죄값, 고작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그리고 포스코 법인에는 벌금 8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예, 이래 솜방망이 처벌 내리니까 기업이 사람 목숨보다 기업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죄값을 시게 물으면 무소부가 이런 잘못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려면 기업에 대한 처벌, 책임을 강화해야 될 텐데 예. 마침 그런 내용의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선경 공인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2018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 사고, 당시 좀 황화수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포스코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 벌금이 구형됐더라고요. 네. 당장 처벌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직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형 단계이긴 네. 하지만 실제로 구형을 높게 해도 선고 그렇죠. 자체가 낮게 네. 되는 현실이라서 음.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구형량은 매우 낮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보다 그렇죠. 훨씬 더 약하게 이제 판결이 난다 아닙니까? 네. 검찰에서 이렇게 좀 구형을 한 합득할 만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범죄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를 고의성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검찰 자료를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을 봤을 때 이 범죄 자체를 과실로 본다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 혹은 또 반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구형량이 감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조금 많이 감형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사건 사고들도 특히나 이제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인지 아니면은 좀 이게 특수한 케이스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동부에서 올해 6월 달에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요. 예. 네, 노동부 자체에서도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서 연구 영역을 실시를 했었고 그 보고서 결과 13년부터 17년까지 선제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분석을 했더니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고 그리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형량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 또 대부분이 집행유예 되더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인의 책임을 굉장히 낮게 묻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책임지는 벌금형의 금액이 400만 원 선 정도이고 네. 법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440만, 45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대부분 많이 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네네. 네. 금액을 가지고 참 말하는 게 뭐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네. 일단 구형인데도 이 법인에 800만 원 사람이 셋이 지금 목숨을 그렇죠. 잃었는데 네. 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특징이 다른 형사상 범죄보다 재범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범보다 재범이 훨씬 숫자가 많고 또 1번부터 3번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네. 2017년 경우에는 정가 4범이 153명이고 네. 정가 9범 이상도 105명을 달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발생하더라.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통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법안에서는 중대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그런 그런 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 그리고 도급 인가 위탁 관계인, 그리고 법인의 처벌을 좀 강화하자라는 걸 묻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이 법인의 처벌 금액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꽤 높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했을 때는 인과관계를 아예 추정을 하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무원도 사실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처벌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가 네. 됐는데 이게 좀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인데 네. 현실적으로 이게 통과가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운동본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10만 청원 동의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일하기 좋은 나라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는데, 일자리가 있다 한들 이렇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또 궁금한 게, 부산에서는 이런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네. 연구용역 자료도 낸 게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5개년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잡고 있고, 그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사망자와 재해자를 합친 숫자가 거의 5,600명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산업재해가 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꼭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달라.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하고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범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기업 중심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을 지금 다른 사회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경 공익노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즈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